비 오는데 가라고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우리 이제 밥 먹어야 한다. 저도 배고픈데. 딱 우리 먹을 것만 해놨으니 밥 축내지 말고 얼른 나가. 왜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그러는 넌 예전에 비 쏟아질 때 네 엄마 왜 쫓아냈는데? 쫓아내다뇨. 그냥 장모님이랑 서로 불편할까봐 얼른 들어가 보시라고 한 거죠. 그래. 나도 너 불편하니까 얼른 들어가 봐라. 아무리 그래도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너는 이런 날 못 나가겠고 네 엄마 비 오는 날 나가라고 하는 건 아무 죄책감도 없었어. 그땐 제가 장모님과 선약을 깜빡해서 그랬어요. 네 엄마도 너네 집에 약속하고 찾아간 거 아니야? 그건 맞지만 장모님이랑 약속이 더 먼저였어서. 네 마음속에 엄마보다 장모가 우선이어서 그랬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엄마 편하게 가시라고 택시도 불러드렸어요. 원하면 택시 불러줄 테니 어서 나가래도.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강용석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강기영입니다. 강씨 할아버지의 아내 심씨는 얼마 전 비가 쏟아지는 날 아들 집에 있다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그때 나가고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곧 장모랑 처제가 올 거라며 심씨를 폭우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옷이 다 젖은 채로 심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참 무색하게도 심씨가 집에 온 지 5분도 안 돼. 이내 비가 개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 강씨가 심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내의 말을 들은 강씨는 분노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아들이 강씨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강씨는 기회라는 듯 아들을 내쫓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유치, 넌 지금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아들은 강씨의 정색하는 얼굴을 보고는 그냥 가보겠다고 말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손주 안겨드리면 집 해주겠다는 약속 꼭 지키세요. 집 같은 소리 안 해.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집은 니네가 알아서 구해봐라. 강씨의 말을 들은 아들이 무언가 또 말을 하려고 했지만 강씨는 그런 아들을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손주 낳았으니 집을 해달라는 아들. 생각이 바뀌었다며 일을 거부한 강씨 할아버지와 얼마 전 아들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심씨 할머니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나름 잘 사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강씨의 부모님은 장남인 강씨에게 제사를 성실히 지낸다는 약속을 받고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이후 강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강씨는 아버지의 말대로 제사도 다 지내고 다른 형제들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강씨는 공부도 잘했고 이후 회사에 들어가서 나름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어머니의 중매로 지금의 아내 심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심씨는 강씨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심씨는 아들 기영을 낳았습니다. 심씨는 결혼 후 강씨의 어머니 집에서 하던 제사를 이어받아 강씨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씨네가 제사를 지낼 때 제법 많은 양의 음식을 했습니다. 제사만 되면 전날 장을 2번씩 봐오는 것은 기본에다 제사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강씨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심씨는 혼자 그 많은 음식을 전부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멀리 살고 있었고 심씨는 여자 형제가 없었어서 심씨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힘들 법도 했지만 심씨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제사 때 항상 영정 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강씨를 심씨가 곁에 다가가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 아내 이름으로 통장에 큰 돈을 넣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아이고, 네가 주연이구나. 어쩜 이리 예쁠까? 심 씨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가 마치 자신이 시집 올 때처럼 긴장하고 있는 모습에 정이 가기도 했습니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니? 심 씨는 궁금한 점이 많아 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녀이고 여동생만 둘 있어요. 딸 부잣집이구나. 아버지가 행복하시겠네.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아가야. 아니에요. 모르시면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심 씨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이가 저희 집에서 아빠처럼 잘해줘요. 심 씨의 아들도 심 씨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예비 며느리에게도 잘해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강 씨와 심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집을 해줄 여유는 있었지만 강 씨는 아들이 손주를 낳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아내를 설득해 아들에게 손주를 낳으면 집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강 씨의 말을 듣고 내심 서운해하는 듯 했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어 강 씨의 말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상견례 당일 긴장감 속에서 강 씨와 심 씨 그리고 예비 사돈이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예비 안사돈은 딸에 대한 걱정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새는 아이 안 낳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낳아서 키워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요새 아이 키우는 게 쉽나요? 맞벌이에도 아이를 잘 안 낳는 시대라. 만약 손주 낳으면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정말요? 약속하신 거예요?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에요. 예비 안사돈은 조금 무리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씨는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건 그렇고 애들 월세로 시작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여유가 됐으면 도왔을 텐데 아빠 없이 아이들 키우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요. 월세로 살아보는 것도 좋죠. 잘 알아보면 괜찮은 집 싸게 구할 수도 있고요. 예비 안사돈은 그런 강 씨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끼리는 워낙 돈독해서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그러거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인원이 좀 많아서 월세로 살더라도 좀 큰 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비 안사돈의 말에 강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계산을 할 것으로 들었지만 계산을 할 때 아들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내 돌아온 며느리가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려고 하자 예비 안사돈은 딸의 손을 잡더니 원래 상견례 식사 자리에서 계산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거라며 강 씨를 쳐다봤습니다.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 듣는 얘기인 듯 반응하며 가만히 있었지만 이내 아내 심 씨가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왜 당신이 계산해? 괜히 결혼 전부터 문제 일으킬 필요 없잖아요. 강 씨는 예비 사돈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로 결혼을 엎을 수는 없었고 어차피 사돈과는 앞으로 왕래할 일이 없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일단 월세로 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집을 안 사주는 대신 보증금은 강 씨가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돈은 나중에 강 씨가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집부터 무슨 그리 좋은 집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안사돈에 입김이 들어갔는지 두 명이 살기에 아주 넓고 월세가 꽤 높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살 건데 왜 이렇게 넓은 집에 들어왔어? 심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가 좀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하셔서요. 처제들도 같이 오면 공간도 넉넉하게 필요할 거고.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집에 들어온 듯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아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가는 아들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듯 싶었습니다.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집인데도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누구 왔니? 장모님이랑 처제들 와서 밥 먹고 있어요. 사돈은 처음에는 강씨와 심씨를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강씨와 심씨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장모님네랑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사돈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대? 네. 장모님이 먼저 말씀 주신 거예요. 워낙 다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셔서요. 그래. 네 아빠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하지만 강씨는 굳이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씨 혼자 약속 당일 아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심씨는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집에 방문하는 거라 설렜습니다. 심씨가 도착하자 사돈과 며느리의 동생들이 모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사돈은 마치 집주인처럼 심씨를 반겼습니다. 심씨는 조금 어색한 듯 밥상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처가 식구들을 보니 이미 꽤나 많이 친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동생들 모두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았고 심씨의 아들만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나르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그 모습이 좀 불편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 그냥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다 누가 한 거야? 맛있게 잘 만들었네. 그거 다 사위가 만든 거예요. 음식 솜씨가 사돈을 닮아 아주 좋더라고요. 네? 제 아들이요? 심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을 쳐다봤고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아들이 요리를 한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은 결혼 전 심씨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 외에는 요리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간 퇴근하고 요리학원까지 다니며 요리를 배운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가 식구들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요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밥을 다 먹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춤을 추는데 심씨는 그렇게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 무표정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이 심씨를 억지로 일으키며 같이 춤을 추자고 했지만 심씨는 거절했습니다. 사돈은 그런 심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심씨는 그렇게 기가 쭉 빨린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씨는 그런 아내에게 잘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요. 어찌나 마음에 안 들던지. 밥 먹는 내내 아들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바빠요. 그러게 거길 왜 갔어? 심씨도 이제는 별로 사돈과 같이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이 쉬는 날 심씨는 아들의 집 근처에서 볼 일을 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집이니? 네. 이제 막 청소 끝내고 밥 먹으려고요. 처가 식구들끼리 놀러가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해요. 엄마 밥은 먹어서 가서 차 한잔 하고 갈게 그럼. 심씨는 그렇게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씨가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반찬 한두 가지를 꺼내 밥에 김을 싸먹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만 먹어? 심씨는 자기 먹으려고 산 반찬들을 꺼내 아들 먹으라고 건넸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말에 자주 놀러 가니? 거의 매주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같이 꼈는데 주말에는 쉬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매주 그렇게 놀러 가면 돈이 많이 나가지 않아?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처가 쪽 형편이 그리 좋은 게 아닌데 처제들도 아직 자리를 확실히 못 잡아서 거의 제 아내 돈으로 많이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심씨는 그 말을 듣고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딸 돈을 함부로 쓰는 사돈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돈을 막 쓰고 다니는 며느리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집에 가지 말고 신경 끄는 게 제일 좋아. 심씨는 속상한 마음에 지인을 만나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어떻게 아들한테 신경을 안 써? 당연히 신경 쓰이겠지만 그래봤자 언니 속만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돈 펑펑 쓰고 다니면 돈 언제 모으겠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생활비는 거의 아들 돈으로 충당하는 것 같고 며느리 돈은 자기네 식구들 챙기는데 다 쓰는 것 같더라. 그건 좀 문제네. 아들은 뭐래?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것 같아 안쓰럽네. 아이는 안 낳겠대? 아직 생각 없는 것 같아. 형부가 현명하네. 아이 안 낳으면 집까지 해줄 필요 없지. 이후 아들에게서 최근에 사돈이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심씨는 접했습니다. 심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처음으로 사돈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서 조만간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조심하셔야죠. 소일거리 하다가 그마저도 못하게 됐는데 사위가 용돈 잘 챙겨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 저희 아들이 사돈에게 용돈을 줘요? 매달 30만 원씩 주는데 이번 달은 다쳐서 좀 더 챙겨주겠다네요. 사돈을 닮아 그렇게 착한가 봐요. 심씨는 사돈과 전화를 하며 아들네가 사돈한테만 매달 용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사돈한테 매달 용돈 주니? 아, 그게 장모님은 형편도 안 좋고 하셔서요. 아내랑 상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용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심씨는 아들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놀러 다니며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식에게 용돈도 받는 사돈이 염치가 없게 느껴졌고 아무 말 못하는 아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 강씨에게 이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강씨는 화만 나는 듯 그냥 사돈네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한번 심씨는 아들에게 이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옷을 챙기러 심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심씨는 아들에게 앉아보라고 말한 후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돈도 좀 모으고 아이 낳을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지금이 좋다며 아이를 아직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처가 식구들이 너네 집에 자꾸 오는 것도? 장모님은 재미도 있고 유쾌해요. 처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모님이랑 있을 때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농담 삼아 심씨에게 말도 별로 없고 부정적이라며 은근히 장모와 심씨를 비교했습니다. 심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내심 서운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겠지. 나중에 경제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떡할래? 그건 그때 걱정하면 되죠.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옷가지와 먹을 반찬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심씨는 아들이 떠나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심씨는 이미 아들이 처가 쪽을 더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고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은 명절날 회사에서 받았다며 햄 선물 세트를 가지고 심씨의 집에 먼저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처가에 먼저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심씨는 별건 아니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밥도 먹고 앉아 있다가 그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 심씨는 아들이 옷을 놓고 간 것을 확인해 얼른 아들의 차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어서 뒷좌석에 옷을 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심씨는 아들의 뒷좌석을 열었는데 순간 홍삼 선물 세트와 와인 선물 세트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씨가 그걸 본 걸 의식했는지 아들은 회사와 지인에게 받은 거라며 장모님이 와인을 좋아하고 건강이 최근에 안 좋아져서 갖다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받은 선물 3가지 중 가장 좋은 거 2가지를 사돈에게 보내겠다니 이는 심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더라도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도 와인 좋아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전에 아들은 인사를 하고 차를 몰아 심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심씨는 이 사실을 말하면 남편이 화를 낼 거라 생각해 굳이 남편 강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심씨는 주말에 아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는 자기 식구들과 놀러간 모양이었습니다. 심씨가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이날도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들이 있던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투를 들어보니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이때는 며느리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 처가에서 머무는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장모님한테 다 줘버릴 수 있어? 자그마치 3년치 월급이야. 그걸 다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리는 자기가 일해서 모은 3년치의 월급을 자기 친정에 다 갖다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꽤 뻔뻔했습니다. 아들은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를 했는데 며느리는 이제부터 모아가면 되지 않냐고, 자기가 안 챙기면 친정은 누가 챙기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여유가 있었던 심씨네에 어떻게든 기대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심씨는 이날 조용히 아들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는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아들을 도와주면 다 처가 쪽을 도와주는 꼴이 될 거라며 아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도와주지 말자고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심씨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집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며 심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은 엄마만 잘 설득하면 아빠도 엄마 말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날 아들의 집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심씨에게 대접을 하겠다며 밥까지 차려줬습니다. 심씨는 밥을 먹는 내내 뭔가 부탁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리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다 먹고 며느리는 차를 내왔습니다. 그러고는 심씨 앞에 아들 며느리가 앉아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아이 가졌어요. 심씨는 예상치도 못한 아들의 말에 놀라면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무 잘 됐다. 얼마나 된 거야?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집 미리 해줄 수 있어요? 원래 손주 생기면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봐둔 집이 매물로 나와서요. 원래 손주가 태어나면 해주기로 했던 거였어서 심씨는 아빠와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니까 엄마가 말 좀 잘해주세요. 심씨는 그런 아들을 안심시키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심씨는 며느리에게 건강 잘 챙겨야 한다며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셔갈 때쯤 갑자기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지 못했던 심씨는 우산도 없이 아들 집에 왔었습니다. 비가 오긴 온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심씨는 비가 조금 그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귓속말을 하더니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심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모님이랑 처제가 오기로 한 걸 제가 깜빡 잊었네요. 오늘? 잘 됐네. 저번에 인사하고 그동안 못 봤는데 인사하고 가면 되겠네. 그게 아들은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저희끼리 집에서 놀기로 해서요. 저번에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엄마가 못 어울리셔서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때 불편했던 건 사실 심씨도 마찬가지였고 굳이 처가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건 심씨도 똑같았지만 지금 밖에 날씨가 이런데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 비 그치면 자리 비켜줄게. 심씨는 약간 서운한 투로 말했습니다. 그게 장모님이랑 처제들이 엄마가 집에 있으시면 안 들어오겠다고 하셔서요. 지금 비 오는데 밖에 서 계세요. 비 오는데 밖에 서 있는 처가 식구들은 걱정되고 비 오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기는 걱정되지 않는 건지 심씨는 한동안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들은 택시를 집 앞까지 불러주겠다며 얼른 심씨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심씨는 더 이상 아들 집에 있기가 싫었고 아들이 답답해서 꼴 보기가 싫어져 집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심씨에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심씨는 그렇게 폭우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이내 아들이 부른 택시가 아들 집 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맞은편 차선에서 유턴을 해 심씨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 심씨는 우산을 쓴 채 택시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야 했습니다. 심씨는 우산을 쓰긴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옷이 다 젖었습니다. 심씨는 그렇게 택시기사에게 인사를 하며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심씨의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으며 옷이 젖은 채로 탑승한 심씨를 마음에 들지 않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심씨는 택시 안에서 집으로 가는 내내 서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또 심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자기는 좌회전을 할 거라며 큰 길에서 심씨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심씨는 알겠다고 말하며 우산을 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심씨는 50m 정도를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의 50m는 200m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이미 우산은 망가져 있었고 심씨는 빗물에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심씨를 본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남편 강씨는 괜히 심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왜 자꾸 거기 가서 그런 꼴을 당해? 하지만 강씨도 알았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말이죠. 하늘은 무심하게도 강씨가 집에 도착하고 5분도 되지 않아 비가 그치며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바로 씻고 나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껏 그냥 화내고 말았던 남편은 이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비가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날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이날도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있는지 오지 않으려 했지만 집 문제로 얘기할 게 있다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집 얘기를 꺼냈지만 강 씨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면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밖에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강 씨는 거실로 나와 아들에게 집은 손주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해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말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미리 해주시면 좀 어때서요? 약속은 약속이니 그렇게 알고 이제 그만 돌아가라. 비 오는데 가라고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우리 이제 밥 먹어야 한다. 저도 배고픈데. 딱 우리 먹을 것만 해놨으니 밥 축내지 말고 얼른 나가. 강 씨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그러는 넌 예전에 비 쏟아질 때 네 엄마 왜 쫓아냈는데? 쫓아내다뇨. 그냥 장모님이랑 서로 불편할까봐 얼른 들어가 보시라고 한 거죠. 그래. 나도 너 불편하니까 얼른 들어가 봐라. 아무리 그래도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들은 자기가 이전에 엄마에게 했던 행동을 잊은 듯 말했습니다. 너는 이런 날 못 나가겠고 네 엄마 비 오는 날 나가라고 하는 건 아무 죄책감도 없었어. 그땐 제가 장모님과 선약을 깜빡해서 그랬어요. 네 엄마도 너네 집에 약속하고 찾아간 거 아니야? 그건 맞지만 장모님이랑 약속이 더 먼저였어서.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강 씨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자기 부모보다는 처가 쪽을 더 중요시한다는 걸 말이죠. 네 마음속에 엄마보다 장모가 우선이어서 그러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엄마 편하게 가시라고 택시도 불러드렸어요. 원하면 택시 불러줄 테니 어서 나가래도.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유치, 넌 지금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아들은 마지못해 나가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손주 안겨드리면 집 해주겠다는 약속 꼭 지키세요. 아들은 이 약속만큼은 받고 가야겠다는 듯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아들과 대화하며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 같은 소리 안 해.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집은 니네가 알아서 구해봐라. 아들은 그런 게 어딨냐며 노발대발했지만 강 씨는 그런 아들보다 더 언성을 높이며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심 씨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아들의 도와달라는 말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창문 밖에서 아들이 차까지 뛰어가면서 옷이 다 젖은 모습을 보는데 꽤나 쌤통이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강 씨가 원하던 손주를 낳았지만 손주를 강 씨와 심 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낳으면 집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강 씨에게 아들은 단단히 삐진 듯 보였습니다. 강 씨와 심 씨는 손주를 보고 싶기는 했지만 그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괘씸해 그냥 안 보고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손주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강 씨와 심 씨는 그래도 돌잔치에는 자기들을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 씨는 내심 이때라도 손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잔치 때 사람이 많으면 아기가 놀랄 거라면서 그냥 자기 처가 식구들이랑 조용히 치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놈의 처가, 심 씨는 아들의 그런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심 씨는 강 씨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강 씨는 이제 아들의 태도에 해탈한 듯 싶었습니다. 심 씨는 재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손주 돌잔치 너네끼리만 할 거야?
원래 안 할 예정이었는데 가족끼리 작게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요. 그럼 우린 가족 아니니? 심 씨는 속에 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듣기 싫은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 씨는 됐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 씨는 내심 그래도 남편을 설득해 아들에게 집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마저 사라졌습니다. 이후 얼마 안가 아들이 다시 심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강 씨와 심 씨는 퉁명스럽게 아들에게 용건을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거야? 아들은 자신의 의도를 들켰는지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심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저희 집 꼭 장만해 주세요. 지금 월세 내는 것 때문에 아이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죽겠어서 그래요. 강 씨와 심 씨는 아들이 너무 괘씸해 손주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재차 거절하며 돌아가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강 씨는 먼저 일어났고 이때는 심 씨도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넨 양심이 있는 거니? 그렇게 하고도 집을 바라는 게 말이 되니? 심 씨도 마찬가지로 손주 안 보여줘도 된다고 집으로 얼른 돌아가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강 씨와 심 씨가 들어가 있는 방에 아들은 노크하며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강 씨와 심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0분을 거실에서 기다리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이후 정말 집을 사줄 생각이 없자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명절에도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와 심 씨는 아들은 없다 생각하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남은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 할아버지와 심 씨 할머니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가를 1순위로 여기는 아들의 태도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며느리의 행동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집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깬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래도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행동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약속대로 집을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강 씨였다면 처가에만 자라는 아들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는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가 끊기고 싶지 않아 그냥 집을 해줬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런 아들 며느리와는 먼저 연을 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